수진아, 정말 몰랐어. 민우 오빠가 너와 이혼했다고 했어. 결혼 7년 차 주부 수진이 남편의 외도 현장을 잡으러 갔을 때 마주한 것은 예상 밖의 인물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상간녀의 정체에 수진은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민우는 단순한 바람둥이가 아니라 가명을 쓰는 전문 사기꾼이었고 수진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았으며 심지어 생명보험 수익자까지 바꿔놓았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가 수진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임신한 간호사, 순진한 초등교사, 사업 파트너까지 총 5명의 여성이 같은 수법에 당했고 피해액만 2억 원이 넘었어요. 과연 상간녀의 정체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전문 사기꾼에게 복수하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나 뵐게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결혼 7년 차 주부 수지는 이른 아침부터 남편 민우를 위해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갓 지은 밥에서 나는 따끈한 김과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부엌 전체를 감쌌죠. 수지는 민우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노릇노릇하게 부치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우가 IT 회사 팀장으로 승진한 후로 업무가 많이 바빠졌지만 그래도 집에서만큼은 편안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아이가 없는 대신 남편에게 더욱 정성을 쏟는 것이 수진의 일상이었습니다. 민우야, 아침 먹어. 수진이 상을 차리며 부르자 민우는 서둘러 넥타이를 매며 나왔습니다.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 민우의 말에 수진은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차려입은 것 같았거든요. 새로 산 셔츠에 평소 안 하던 헤어 왁스까지 발랐습니다. 수지는 아내의 본능으로 뭔가 달라진 점을 느꼈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민우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퇴근 후 집에 오면 피곤하다며 바로 소파에 누웠는데 요즘에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 놓거나 주머니에 넣고 다녔죠. 전에는 식탁 위에 그냥 놓고 다녔는데 말이에요. 오늘도 아침을 거의 먹지 않고 나가려는 민우에게 수진이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바쁘시죠? 몸 좀 챙기세요. 민우는 잠깐 멈춰서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왠지 어색했어요. 응, 알겠어. 그리고는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수진은 남편이 나간 후 혼자 남은 식탁을 바라보며 묘한 허전함을 느꼈죠. 점심 즈음 친정 어머니 옥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진아, 민우는 요즘 어떠니? 바쁘다던데. 어머니는 항상 사위를 걱정해 주셨어요. 네, 엄마. 요즘 팀장이 되고 나서 정말 바빠졌어요. 그런데 수지는 최근 민우의 변화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한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민우는 평소보다 2시간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미안해, 회식이 늦어졌어. 민우의 말에 수지는 괜찮다고 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술 냄새가 거의 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수진이 써본 적 없는 달콤하고 화려한 향이었어요. 수진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어디서 회식했어요? 민우는 잠깐 당황하는 듯 했다가 대답했죠. 아, 강남 쪽 레스토랑에서 동료들이랑. 그 순간 수진의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7년 동안 믿어온 남편을 의심한다는 것이 자신에게도 낯설었어요. 혹시 내가 예민해진 건 아닐까?
수지는 그렇게 생각하며 의심을 지우려 했습니다. 며칠 후 옆집 아주머니 정숙이 수진을 만났습니다. 정숙은 동네에서 정보통으로 유명했지만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분이었어요. 수진이 요즘 남편분이 늦게 들어오시네. 정숙의 말에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 네. 요즘 일이 많아서요. 정숙은 수진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뭔가 걱정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 주말, 민우는 갑자기 골프 약속이 생겼다며 나갔습니다. 예전에는 주말만큼은 수진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말이에요. 수진은 혼자 남은 집에서 청소를 하다가 민우의 옷장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셔츠 주머니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작은 종이 쪽지였는데 여성의 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민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진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골프는 어땠어요? 민우는 피곤하다며 대충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골프를 쳤다고 하기에는 햇볕에 탄 흔적도 없었고 골프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또 그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수지는 민우의 차 청소를 해주겠다며 차 안을 살펴봤습니다. 평소 깔끔한 민우답지 않게 조수석 바닥에 여러 물건들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진이 집어든 것은 작고 예쁜 여성용 귀걸이였어요. 진주와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고급스러운 디자인이었습니다. 수진은 그런 귀걸이를 가진 적이 없었어요.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의심들이 한순간에 현실로 다가왔어요. 낯선 향수 냄새, 늦은 귀가, 변한 행동 패턴, 그리고 이 귀걸이까지. 수진은 차 안에 앉아서 한참 동안 그 귀걸이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그날 저녁 민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진은 평소와 똑같이 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폭풍이 일고 있었어요. 7년 동안 믿어온 남편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수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우는 옆에서 태평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수진에게는 그 모든 것이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결심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더 이상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었어요. 민우가 출근한 후 수진은 정숙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 상의할 일이 있어요. 정숙은 수진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바로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따뜻한 차를 우려주며 수진의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를 했습니다. 수진은 정숙의 거실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차를 마셨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정숙은 40년 인생 경험으로 수진의 상황을 대충 짐작하고 있었어요. 수진아, 편하게 말해봐. 아주머니가 다 들어줄게. 정숙의 따뜻한 말에 수진은 용기를 냈습니다. 아주머니, 남편이 요즘 너무 이상해요. 수진은 지난 몇 주 동안 느꼈던 모든 의심들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늦은 귀가, 낯선 향수 냄새, 변한 행동 패턴, 그리고 차에서 발견한 귀걸이까지. 정숙은 수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숙은 수진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수진아, 아주머니가 40년 넘게 살면서 본 남자들 중에 그런 행동을 보이는 남자들은 대부분 뭔가 숨기는 게 있었어.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 수진은 정숙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숙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지. 내일 민우가 늦게 들어온다고 하면 몰래 따라가 보자.
수진은 깜짝 놀랐어요. 아주머니가 함께 가주신다고요? 그럼 혼자 두고 볼 수 없지. 정숙의 든든한 지원에 수진은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진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했어요. 여보, 내일 야근 있어요? 민우는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응, 아마 늦을 것 같아.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어서. 수진은 속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정숙과 함께 민우를 따라가기로 한 바로 그날이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정숙이 수진의 집으로 왔습니다. 둘 다 검은색 옷을 입고 모자와 선글라스까지 준비했어요. 정숙은 수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마치 드라마에서 보던 탐정 같네. 하지만 웃음 뒤에는 진지함이 있었어요. 정숙도 수진이 걱정되어서 이 일에 동참한 거였거든요. 저녁 6시쯤 민우가 집에서 나갔습니다. 수진과 정숙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어요. 민우는 회사 방향이 아닌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회사 일이 아닌 다른 약속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민우의 차는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수진과 정숙은 멀리서 지켜봤어요. 민우는 차에서 내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 때 아파트에서 한 여성이 나왔어요. 키가 크고 날씬한 여성이었습니다.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세련된 모습이었죠. 그 순간 수진이 본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우가 그 여성에게 다가가서 자연스럽게 포옹을 했어요. 그리고 볼에 키스까지 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나 볼 수 있는 친밀한 모습이었죠. 수진은 그 장면을 보고 다리에 힘이 빠져 정숙에게 의지해야 했어요. 저 여자가 누구일까요?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에 정숙도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결혼한 남자가 저럴 수 있어? 두 사람은 민우와 그 여성이 함께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봤어요. 수진의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숙은 수진의 등을 두드리며 위로했어요. 수진아, 힘내. 이제 확실해졌으니까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지.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봐야겠어요. 정숙도 동의했어요. 그래, 적을 알아야 대응할 수 있지. 둘은 아파트 경비실에 가서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저기 들어간 여성분 누구신지 아세요? 경비원은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아, 1205호에 사시는 분이에요. 젊은 직장 여성인데 혼자 사시더라고요. 수진과 정숙은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숙이 말했어요. 수진아, 내일 그 집에 직접 가봐야겠어. 수진은 놀랐습니다. 직접 가요? 그럼 이대로 당할 순 없잖아. 분명히 해야 할 이야기가 있을 거야. 정숙의 결단력 있는 말에 수진도 용기를 냈어요. 그날 밤 민우는 11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미안해, 미팅이 길어졌어. 민우의 거짓말에 수진은 속이 뒤틀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고생했어요.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가 출근한 후 수진은 정숙과 함께 그 아파트로 향했어요. 두 사람 모두 긴장했지만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정숙이 수진을 격려했어요. 수진아, 무서워하지 마. 아주머니가 옆에 있잖아. 1205 앞에 서서 수진은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깐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요? 정숙이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순 없지. 용기 내봐. 수진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안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과 정숙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곧 문이 열릴 거였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수진의 손이 떨렸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 된 거죠.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수진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나타난 사람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었어요. 혜린?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에 문 앞의 여성도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아, 왜 여기에? 그 여성은 바로 수진의 대학 동창이자 절친한 친구인 혜린이었어요. 정숙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혜린은 35살로 수진과 동갑이었습니다.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는 커리어 우먼이었어요. 수진과는 달리 결혼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집중하며 살고 있었죠. 평소 수진을 무척 아껴주는 친구였는데 지금 이 상황은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수진아, 어떻게 여기를 알고? 혜린의 당황한 표정을 본 수진은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정숙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나섰습니다. 혜린 씨, 우리가 어제 여기서 민우와 함께 있는 걸 봤어요. 그 말에 혜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순간 혜린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수진이 왜 여기 왔는지, 왜 그런 표정을 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혜린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수진아, 정말 죄송해. 정말 몰랐어. 혜린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수진과 정숙 모두 놀랐어요. 혜린아, 일어나. 무슨 일인지 설명해봐.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수진아, 민우 오빠가 너와 이혼했다고 했어. 이미 별거 중이고 곧 이혼 절차를 밟는다고 했어. 그 말에 수진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혼? 우리가 언제 이혼했다고? 수진의 당황한 반응에 혜린도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럼 아직 결혼 상태라는 거야? 민우 오빠가 거짓말을 한 거야? 정숙이 중간에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혜린 씨, 천천히 처음부터 설명해봐요. 혜린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와. 밖에서 이런 이야기하기 그래. 세 사람은 혜린의 아파트 거실로 들어갔어요. 혜린은 차를 우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민우 오빠가 연락하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수진이 안부를 묻더니 나중에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 혜린의 말에 수진은 계속 놀라고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었는데? 혜린은 잠깐 망설이더니 계속했어요. 너와의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했어. 서로 성격이 안 맞고 자주 싸운다고. 그런 말을 했다고? 수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들 부부는 싸운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오히려 평범하고 평화로운 결혼 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정숙도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혜리는 계속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위로만 해줬어.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하니까 조금 더 노력해보라고 했지. 그런데 민우 오빠가 점점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 이미 별거를 시작했고 이혼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했어. 그리고 나를 좋아한다고 고백했어. 수지는 혜린의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거짓말쟁이가 친구까지 속였구나. 정숙도 화가 났어요. 정말 나쁜 놈이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 혜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민우 오빠를 좋아했어. 수진이 결혼한 남자라 마음에 담아둘 수밖에 없었는데 이혼한다고 하니까 가능성이 생겼다고 생각했어. 혜린의 고백에 수진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친구에 대한 실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혜린도 민우에게 속은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숙이 현실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혜린 씨, 이혼 서류 같은 거 봤어? 네, 봤어. 혜린이 일어나서 서류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민우 오빠가 보여준 서류야. 수진과 정숙이 서류를 살펴봤는데 언뜻 보기에는 진짜 같았어요. 하지만 수진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서명이 제 것과 달라요. 제가 이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어요. 정숙이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거 위조된 것 같은데. 날짜도 이상하고 법원 도장도 뭔가 어색해. 혜리는 그제서야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말? 그럼 민우 오빠가 모든 걸 거짓말로 한 거야? 수지는 혜린을 바라봤습니다. 혜린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민우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였어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먼저 들었습니다. 혜린아, 너도 속은 거였구나. 혜린은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수진아, 정말 죄송해. 나도 몰랐어. 정숙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보니 민우라는 작자가 두 친구를 모두 속인 거네. 이런 나쁜 놈을 봤나? 수진과 혜린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7년 동안 믿어온 남편, 그리고 친구같이 여겨온 친구의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혜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수진아,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어. 혜린은 자신의 핸드폰을 꺼냈어요. 민우 오빠 핸드폰에서 이상한 메시지들을 봤거든. 다른 여자들과도 연락하고 있는 것 같았어. 수진과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수진의 급한 질문에 혜린이 설명했어요. 민우 오빠가 화장실 간 사이에 핸드폰을 보게 됐는데 내가 모르는 여자 이름들이 있었어. 그리고 만나자는 약속들도 있었어. 정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설마 다른 여자들도 있다는 거야? 혜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 메시지 내용도 나한테 하는 말과 비슷했거든. 사랑한다. 곧 자유로워질 거라는 말들이. 수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남편의 배신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복잡한 문제였던 거예요. 정숙이 두 친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네. 그 남자의 정체를 완전히 밝혀내야 해.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말이야. 수진과 혜리는 정숙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친구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였습니다. 세 여성은 혜린의 거실에 둘러앉아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일단 민우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파악해야겠어. 혜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민우 오빠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내 생일이거든. 수지는 그 말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민우가 혜린을 얼마나 자주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혜린은 자신의 노트북을 가져와서 민우의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했습니다. 민우 오빠가 내게 비밀번호를 알려줬어. 투명한 관계를 원한다면서. 정숙이 혀를 찼어요. 투명한 관계라니 거짓말쟁이가. 수지는 화면을 바라보며 긴장했습니다. 무엇이 나올지 두려웠거든요. 첫 번째로 발견한 것은 메시지 기록들이었습니다. 혜린이 말한 대로 여러 여성들과의 대화가 있었어요. 주희, 미나, 선영이라는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수지는 그 이름들을 처음 들어봤어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이 여자들이 누군지 알아봐야겠네. 주희와의 대화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민우는 주희에게도 이혼을 앞두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 결혼하자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수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결혼을 약속했다고? 혜린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나한테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미나와의 대화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우는 미나에게 아이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숙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나쁜 놈을 봤나? 임신까지 시키고. 수지는 어지러웠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가질 계획이었다니요. 선영과의 대화에서는 사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우는 선영에게 함께 카페 프랜차이즈를 하자고 제안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혜린이 말했어요. 나한테도 아파트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어. 이미 2천만 원을 줬고. 그때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김 과장에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수진아?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했어. 김 과장의 급한 목소리에 수진은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너 남편이 너 명의로 대출받은 거 알고 있니? 수진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대출이요? 김 과장이 설명했어요. 오늘 은행에서 확인했는데 내 명의로 3건의 대출이 나가 있어. 총 1억 원이야. 너 서명한 적 없지? 수지는 전화를 받고 있는 손이 떨렸어요. 전혀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정숙과 혜린도 수진의 전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어요. 김 과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대출 신청서에 내 서명이 있는데 필체가 좀 이상해. 위조된 것 같아. 그리고 보증인도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야. 수지는 김 과장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혜린이 충격을 받은 수진을 위로했어요. 수진아, 괜찮아?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잖아. 남편이 내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았다니. 정숙이 분개했어요. 이건 범죄야. 명백한 사기죄고 문서 위조죄야. 혜린이 다시 노트북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여기 더 있어. 혜린이 가리킨 것은 보험 관련 문서들이었습니다. 수진의 생명보험 서류가 있었는데 수익자가 민우로 변경되어 있었어요. 수진은 그런 변경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숙이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것도 위조된 서명이네. 날짜를 보니 한 달 전에 변경됐어. 수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우가 자신의 생명보험금까지 노리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정말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혜린이 더 파헤쳐 보겠다며 다른 폴더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사진들 중에서 이상한 것들을 발견했어요. 민우가 다른 여성들과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정숙이 사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전문 사기꾼이야.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민우가 한 여성과 결혼식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하지만 그 여성은 수진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은 그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설마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린 거야? 혜린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숙이 사진의 날짜를 확인했어요. 이 사진이 찍힌 날은 수진 씨와 민우가 결혼하기 2년 전이네. 그럼 민우는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한 상태에서 수진과 결혼한 거였습니다. 이는 중혼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였어요. 수진은 자신의 결혼이 무효였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동시에 이상하게도 안도감도 들었어요. 그런 사람과의 결혼이라면 차라리 무효가 나은 거였거든요. 혜린이 친구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정숙이 상황을 정리했어요. 이제 우리가 알아낸 것들을 보면 민우는 단순한 바람둥이가 아니라 전문적인 사기꾼이야. 여러 여성들을 동시에 속이고 있고 경제적 이득도 취하고 있어. 수진과 혜린은 정숙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린이 말했어요. 그럼 다른 피해자들도 찾아봐야겠어. 혼자 당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 수진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우리만 당할 순 없어. 정숙이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해 봅시다. 더 이상 그 나쁜 놈에게 당할 수는 없어. 세 여성은 서로를 바라보며 연대감을 느꼈습니다. 민우라는 공통의 적에 맞서 함께 싸우기로 한 거였어요. 수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찍 일어나서 혜린과 정숙을 만났습니다. 셋은 혜린의 집에서 체계적인 조사 계획을 세웠어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어제 본 연락처를 바탕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봅시다. 혜린이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내가 주희 씨부터 연락해 볼게. 주희에게 전화를 거는 혜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주희 씨인가요? 저는 민우와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요. 전화 너머에서 주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우 씨를 어떻게 아세요? 혜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민우와 관계가 있었는데 혹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주희는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 괜찮으세요? 카페에서 만나요. 혜린은 만남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다음에는 미나에게 연락했습니다. 미나의 경우는 좀 더 복잡했어요. 임신 중이라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미나에게 전화했을 때 처음에는 경계심을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민우 씨를 어떻게 아시는 거죠? 혜린이 신중하게 설명했어요. 저도 민우와 관련된 일로 힘든 상황에 있어요. 혹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다면 함께 이야기해 봤으면 해서요. 미나는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어디서 만날까요? 선영에게 연락했을 때는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선영은 민우에게 사업 자금을 투자한 상황이라 경제적 피해가 가장 컸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급하게 물어봤습니다. 민우 씨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연락이 안 되고 있거든요. 혜린은 선영의 절박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오후에 혜린이 정한 카페에서 첫 번째 만남이 있었습니다. 주희가 먼저 왔어요. 29살의 초등학교 교사로 순진하고 착해 보였습니다. 수진과 정숙, 혜린이 함께 앉아 주희는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혜린이 먼저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민우의 친구고 이분은 민우의 부인이에요. 주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부인이 있다고요? 민우 씨가 곧 이혼한다고 했는데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혼한 적 없어요. 지금도 결혼 상태예요. 주희는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죠? 민우 씨가 저랑 결혼하자고 했는데요. 정숙이 주희를 위로했어요. 주희 씨도 피해자예요. 속은 거죠. 주희는 눈물을 닦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민우와 만난 지 6개월이 됐어요. 저를 정말 사랑한다고 했고 부모님께도 소개했어요. 심지어 학교 동료들에게도 약혼자라고 소개했거든요. 수지는 주희의 순수함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주희가 계속 말했어요. 민우 씨가 이혼 절차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었다니요. 혜린이 주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똑같이 속았어. 1시간 후 미나가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31살의 간호사로 임신 6개월의 배를 하고 있었어요. 미나를 본 순간 모든 사람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임신을 한 상태였거든요. 미나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민우 씨와 관련된 분들이시라고 들었는데요. 수진이 미나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나 씨, 정말 민우 아이인가요?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민우 씨가 아이 아빠예요. 곧 이혼하고 저와 결혼하기로 했거든요.
그 말에 주희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한테도 결혼하자고 했는데요. 정숙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미나 씨, 민우는 여러 여성을 동시에 속이고 있었어요. 결혼도 안 했고 이혼도 안 했어요. 미나는 그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제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미 6개월인데요. 혜린이 미나를 안아주며 위로했어요. 잠깐 후 선영도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35살의 카페 사장으로 강인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선영은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어요. 민우 때문에 모인 거죠? 저는 그 사람 때문에 망했어요. 수진이 무슨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선영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민우와 함께 카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제가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민우가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 사업자 등록도 민우 명의로 되어 있고 제 돈은 다 날아갔어요. 정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완전히 사기를 당한 거네요. 그때 미나가 말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민우 씨를 좋아하셨어요. 사위로 인정하고 계셨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주희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어요. 학교에서도 약혼자라고 소개했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해요. 5명의 여성이 모두 모이자 정숙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민우는 전문적인 사기꾼이에요. 각자에게 다른 거짓말을 하면서 감정적,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제 명의로 몰래 대출도 받았어요. 선영이 분개했어요. 그럼 총 피해액이 얼마나 될까요? 혜린이 계산해 봤습니다. 내가 준 2천만 원, 선영 씨가 투자한 5천만 원, 수진이 명예 대출 1억 원, 그리고 다른 소소한 피해들까지 합치면 2억 원이 넘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그 금액에 놀랐습니다. 주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민우 씨는 우리 모두를 속인 거예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말고도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거예요. 미나가 배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죠? 혼자 키울 수 있을까요? 정숙이 미나를 위로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함께 도와줄게요. 그리고 민우에게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해요. 선영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이대로 당할 순 없어요. 법적으로라도 처벌받게 해야 해요. 혜린이 제안했어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민우의 정체를 완전히 밝혀내요. 그리고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막아야 해요. 5명의 여성은 서로를 바라보며 연대감을 느꼈습니다. 각자 다른 상황이었지만 모두 민우라는 공통의 적에게 당한 피해자들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5명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우의 과거를 조사하고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수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정숙의 집에서 5명의 여성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정숙의 남편인 최 형사도 함께 했어요. 최 형사는 30년간 경찰로 일했던 베테랑이었습니다. 정숙이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최 형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케이스는 내가 경찰 생활하면서도 드물게 봤어. 정말 악질이야. 최 형사가 민우의 신상 정보를 조회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전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서 말이야. 하지만 일단 우리가 가진 정보부터 정리해 봅시다. 수진이 가져온 민우의 개인 서류들을 펼쳐놓았어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직장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최 형사가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상한데. 이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해 봐야겠어. 그리고 직장 정보도 확인이 필요해.
혜린이 물어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점이 있나요? 최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류의 발급일자가 좀 최근이야. 보통 성인이면 주민등록증을 여러 번 재발급받지 않는데 말이야. 그때 최 형사의 전 동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 형사는 전화를 받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모든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큰일 났어. 민우라는 이름은 가명이야. 진짜 이름은 따로 있어. 수진이 충격을 받았어요. 가명이라고요? 그럼 결혼도 가짜였다는 거예요? 최 형사가 설명했어요. 진짜 이름은 김현수야. 그리고 이미 정가가 있어. 5년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여성들을 속인 적이 있어. 사기죄로 실형을 살았다가 2년 전에 출소했어. 정숙이 분개했습니다. 그럼 정가자였다는 거예요? 출소하자마자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선영이 불안해하며 말했어요. 그럼 제가 투자한 돈은 회수할 수 있을까요? 최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야. 이런 전문 사기꾼들은 보통 돈을 빼돌리는 방법을 잘 알고 있거든.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해. 미나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럼 민우가, 아니 현수가 도망갈 수도 있는 거예요? 최 형사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정가자들은 수사망이 좁혀지면 도주하는 경우가 많거든. 혜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빨리 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최 형사가 추가로 조사한 내용을 설명했어요. 현수는 지난 5년간 최소 20명의 여성을 속인 것으로 추정돼. 수법이 항상 비슷해. 결혼을 미끼로 접근해서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만든 다음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거야. 주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도 그 20명 중 하나였던 거예요? 정숙이 화가 나서 말했어요. 이런 나쁜 놈을 어떻게 풀어놨어? 감옥에서 평생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최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기죄는 형량이 그리 무겁지 않아. 게다가 피해자들이 합의해주면 집행유예도 가능하고. 수진이 분개했어요. 그럼 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잖아요. 그때 혜린이 중요한 정보를 기억해냈습니다. 아, 맞다. 현수가 최근에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 나한테 같이 가자고 했거든. 최 형사의 표정이 긴장됐어요. 언제 떠날 예정이었어? 혜린이 생각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었어. 태국 여행이라고 했어. 최 형사가 급하게 말했어요. 그럼 시간이 별로 없어.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3일밖에 안 남았어. 만약 현수가 출국하면 잡기 어려워져. 선영이 다급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최 형사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해. 그리고 현수를 붙잡을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해. 수진이 제안했어요. 현수가 아직 제가 모르는 줄 알고 있어요. 평소처럼 연락하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숙이 걱정했습니다.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혹시 현수가 의심하면 어떻게 해? 최 형사도 동의했어요. 직접 만나는 건 위험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해. 혜린이 말했어요. 저는 현수가 아직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어제까지도 평상시처럼 연락했거든. 여행 준비한다고 하면서. 미나가 제안했습니다. 그럼 혜린 씨가 현수를 불러내서 우리가 함께 대응하는 건 어때요? 최 형사가 신중하게 생각해 봤어요. 가능은 하지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협조를 요청해야 해. 그리고 만남 장소도 안전한 곳으로 정해야 하고. 정숙이 남편을 지지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안전이 최우선이야. 선영이 자신의 카페를 제안했어요. 제 카페에서 만나는 건 어때요? CCTV도 있고
사람들도 있어서 안전할 것 같은데요. 최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야. 공개된 장소이면서 증거도 남길 수 있고, 주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현수가 우리를 보면 바로 눈치챌 것 같은데요. 혜린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내 혼자 만나는 척 하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나타나는 건 어때? 수진이 동의했어요. 그래. 현수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포위하는 거지. 최 형사가 계획을 정리했어요. 좋아. 그럼 내일 오후에 실행하자. 일단 오늘 저녁에 경찰서에 가서 신고부터 하고, 그리고 내 후배들에게 협조를 요청해 볼게. 모든 여성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5명의 여성과 최 형사는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신고했어요. 담당 형사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지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어요. 긴 악몽이 끝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수요일 아침 일찍 5명의 여성이 선영의 카페에 모였습니다. 최 형사도 함께 와서 작전을 최종 점검했어요. 오늘 오후 3시에 혜린이 현수에게 연락해서 만남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혜린이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 떨려서 목소리가 이상해질 것 같아. 정숙이 혜린을 격려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을 거야. 혹시 위험한 상황이 되면 바로 도와줄게. 최 형사도 안심시켰어요. 내 후배 형사들도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을 거야. 절대 혼자가 아니야. 수진이 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린아, 고마워. 너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도 못했을 거야. 오후 2시 30분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선영의 카페는 평소처럼 운영되고 있었지만 곳곳에 이들의 동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주인은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는 척하고 있었고 미나는 임신부라 눈에 띌까봐 카운터 뒤쪽에 숨어 있었습니다. 수진과 정숙은 카페 뒤편 개인실에서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었어요. 오후 3시 정각 혜린이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수야, 나야. 오늘 시간 있어? 만나고 싶어? 현수는 평소와 다름없는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어디서 만날까? 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남에 새로 생긴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만나자. 위치 보내줄게. 현수는 의심 없이 약속을 잡았습니다. 알겠어. 4시에 갈게. 그런데 무슨 특별한 일 있어? 목소리가 좀 떨리는 것 같은데. 혜린이 재빨리 대답했어요. 아니야, 그냥 보고 싶어서. 그리고 여행 준비는 어때? 현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의 다 됐어. 우리 곧 행복해질 거야. 전화를 끊은 후 혜린은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 친구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잘했어. 이제 곧 끝날 거야. 최 형사가 무전기로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타겟이 4시에 도착 예정. 모두 준비하세요. 선영도 직원들에게 미리 상황을 설명해 두었어요. 오후 3시 50분 현수가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처럼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외모에 속지 않는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카페 안을 둘러보더니 혜린을 찾았어요. 혜린이 손을 흔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렸습니다. 현수가 혜린에게 다가가서 자연스럽게 볼에 키스했어요. 오늘 왜 이렇게 예뻐? 뭔가 좋은 일 있어? 혜린은 최대한 평상시처럼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당신 보니까 좋아서. 커피 마실래? 현수는 메뉴를 보며 말했어요. 아메리카노로 할게. 그런데 여기 괜찮네. 처음 와보는 곳이야? 혜린이 선영에게 주문하러 갔을 때 현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평범한 카페 같았지만 왠지 시선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별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혜린이 커피를 가져와서 앉았어요. 현수야, 여행 준비 정말 다 됐어? 언제 출발하기로 했었지? 현수가 대답했어요. 금요일 오후 비행기야. 여권도 준비했고 숙소도 예약했어. 우리 정말 좋은 시간 보낼 거야. 그런데 갑자기 왜 여행 얘기해? 혜린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빨리 가고 싶어서. 한국 떠나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 현수는 혜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나도 그래. 이제 과거는 다 잊고 우리만의 시간을 가져. 그때 수진이 개인실에서 나왔습니다. 현수는 수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수진? 왜 여기 있어? 수진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수 씨. 아니, 김현수 씨라고 해야겠네요. 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 소리야? 내 이름은 민우야. 이어서 정숙도 나타났고 주희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나도 카운터 뒤에서 나왔어요. 현수는 상황을 파악하고 일어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최 형사와 동료 형사들이 카페 입구를 막고 있었거든요. 현수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혜린, 이게 뭐야? 혜린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미안해, 현수야. 아니, 현수 씨. 우리가 다 알았어. 당신이 우리 모두를 속였다는 걸. 현수는 여전히 부인하려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민우야. 왜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야? 수진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 명의로 받은 대출 서류요. 주희가 울면서 다가왔어요. 저한테 결혼하자고 했잖아요. 거짓말이었어요? 미나도 배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 아빠라고 했잖아요. 책임질 거라고 했잖아요. 선영이 분노하며 말했어요. 제 돈 5천만 원 어디 갔어요? 사업한다면서 다 가져갔잖아요. 현수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뻔뻔하게 말했어요. 증거가 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최 형사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김현수, 당신은 사기죄, 중혼죄, 문서 위조죄로 체포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현수가 마지막으로 발악했어요. 이건 모함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혜린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희에게 한 모든 말이 녹음되어 있어요. 법원에서 가짜 이혼 서류를 보여준 것도 다 증거가 있어요. 현수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경찰이 현수에게 수갑을 채우는 순간 카페 안의 모든 사람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수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변명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정숙이 모든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우리가 해냈어. 수지는 혜린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고생했어, 혜린아. 내가 용기를 내줘서 이런 일이 가능했어. 혜린도 친구를 꽉 안으며 울었습니다. 수진아, 이제 정말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 주희와 미나 선영도 서로를 안아주며 기뻐했어요. 최 형사가 말했어요. 이제 법적 절차가 남았어. 하지만 증거가 충분하니까 현수는 꽤 긴 형을 받을 거야. 그리고 피해 회복도 일부는 가능할 것 같아. 모든 사람이 희망을 느꼈습니다. 길고 힘든 싸움이었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한 거였어요. 현수가 체포된 지 일주일 후 법원에서 첫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5명의 피해자 여성들은 모두 법정에 출석해서 증언했어요. 검사는 현수의 범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사기죄 15건, 중혼죄 3건, 문서 위조죄 8건이었어요. 수지는 증언대에 서서
자신이 당한 피해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7년 동안 그 사람을 남편으로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속이고 제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았고 심지어 제 생명보험 수익자까지 바꿨습니다. 수진의 증언에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혜린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피고인의 처제입니다. 그는 언니와 이혼했다고 거짓말하며 저에게 접근했습니다. 주위의 증언은 특히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이들에게 정직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런 사기를 당했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미나는 임신 8개월의 몸으로 힘들게 증언대에 섰어요. 저는 혼자서 이 아이를 키워야 합니다. 피고인이 약속한 책임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선영의 증언은 경제적 피해에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평생 모은 돈을 피고인과의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5천만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현수는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지만 별다른 변명을 하지 못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한 달 후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은 현수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기만했습니다. 특히 결혼과 임신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현수는 최후 진술에서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재판이 끝난 후 5명의 여성들은 법원 앞에서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수진이 모든 사람을 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정의를 실현했어요. 이제 각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요. 정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장하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야. 현수의 재산 압류로 피해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전액은 아니었지만 상당 부분이 돌아왔어요. 특히 수진 명의로 받은 대출은 사기로 인한 것이라 인정되어 면책 처리되었습니다. 선영도 투자금의 70% 정도를 회수할 수 있었어요.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회복이었습니다. 1년 후 5명의 여성들은 각자 놀라운 변화를 이뤘습니다. 수진은 이혼 후 정숙과 함께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정숙의 40년 요리 경험과 수진의 성실함이 만나서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 서비스가 인기였어요. 수진은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혜리는 자신의 회사에서 법무팀으로 부서를 옮겼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법에 대한 관심이 생겼거든요. 야간 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훗날 사기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변호사가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회사 동료인 재욱과 연인 관계로 발전했어요. 재욱은 이번 일 내내 혜린을 지지해준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나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어요. 이름을 희망이라는 뜻의 희준이라고 지었습니다. 어머니 영순과 함께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다른 4명의 여성들이 아이의 이모들 역할을 해주고 있었어요. 미나는 말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더 강해졌어요.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인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기 예방 교육을 진행했어요. 아이들,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하면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주위의 수업은 다른 학교에도 알려져서 교육청에서 공식 프로그램으로 채택했어요. 그리고 기자인 성민과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선영의 카페는 현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의의 카페라는 별명을 얻었고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선영은 카페를 여성들의 힐링 공간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장소가 되었어요. 1년 후 5명은 현수 체포 1주년을 기념해서 특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선영의 카페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미나가 희준이를 데리고 왔고 정숙과 최영사 부부도 함께 했어요. 수지는 모든 사람을 보며 감개무량했어요. 1년 전 최악의 상황에서 만난 사람들이 이제는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거든요. 선영이 건배 제안을 했어요.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로를 만났죠. 이제 각자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우정과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해요. 모든 사람이 잔을 들고 건배했습니다.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결국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져다 주었다고. 진정한 우정, 새로운 꿈,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되찾았거든요. 때로는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 최고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일기를 썼습니다. 가장 어둡던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을 가져다 주었다. 진정한 친구들을 만났고 내 안의 용기를 발견했고 새로운 꿈을 찾았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다. 내일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 소중한 우정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